저도 처음에 유학생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때 수중에 3만엔 있었습니다. 와, 맥북 안에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가 부식돼서 타버려요. 아, 보이네. 그을렸네. 미쳤다. 플러스 10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네, 전원 들어왔네요. 켜지네요. 네. 사장님, 섹시한데요? 제 나름은 한국에 있는 삼성 서비스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 거거든요. 전 여친 현 와이프. 예. 실례가 아니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리유전이라고.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저는 현재 일본 도쿄에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사설술이라고 하죠. 애플 전자기기 전문 수리랑 데이터 복구하고 있는 리을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데 아, 네. 원래 좀 부자셨나요? 사실 흑수저에 가까운 그냥 평범한 집인데 일본에 와서 열심히 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운이 많이 따라줘서 잘된 케이스죠.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도 처음에 유학생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때 수중에 3만엔 있었습니다. 와, 그럼 3만 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 이렇게 사설 수리점을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가요? 어느 분야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90% 이상 거의 뭐 95% 정도는 굉장히 영세업자입니다.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사장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수리하는 제품군이 좀 사실 많아요. 다른 수리점은 안 하는 메인보드 기판 수리라고 하죠. 그쪽이랑 데이터 복구, 이쪽은 굉장히 전문 분야라 애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뭐 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죠. 남 안 하는 부분 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특별한 수리점 중에 한 군데가 돼서 아무래도 수요가 많죠. 그런 데는 점포가 적다 보니까. 아, 그러면 다 같은 수리점이라고 돈을 다 잘 버는 게 아니라 예. 기술이 많이 높은 만큼 사장님 돈을 많이 버시는 구조이겠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은 사장님은 남들이 못하는 수리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수리 기술력으로는 좀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좀 자만이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 수리점들 중에서 이걸 피라미드로 쌓았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상층에 속하는 수리점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전역에 있는 4,5천 군데 수리점 중에 이제 저 같은 이런 수리를 똑같은 수리를 기술을 가지고 하는 데가 글쎄 한 채 20군데 되려나요? 예, 그러니까 한 뭐 1%도 안 되죠. 이런 수리점 자체가. 사장님 사무실로 이동해가지고 예.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한번 오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네. 돈도 잘 버시는데 아니요.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시나요? 네, 아침은 그렇게 많이 안 먹으려고. 아, 원래 잘 안 챙기시는구나. 여기가 사장님 이 안에 건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건물이 사장님 건 아니죠? 꿈입니다, 꿈. 저도 이런 건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장님 회사 로고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5층에 애플 주스라고. 이름 귀엽다. 왜 주스로 하셨어요? 사과 주스를 좋아해서 많이 마시거든요. 애플 사설 수리점이니까 애플이라는 이름은 넣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크게 큰 뜻은 없이 지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런 브랜드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네,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수리점인데 뭔가 친근할 것 같은 이미지? 근데 사장님 생각보다 사무실이 큰데요? 원래는 여기 요 한 공간 뿐이었어요. 제가 기자재 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직원도 많이 늘었을 때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수리 공간이 많이 부족해져서 마침 옆에 새 들어왔던 회사가 나갔습니다. 바로 쓰겠다.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절반 정도를 허물었죠. 원래 이 벽이 있었던 곳인데 2개를 터서 2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리 공간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잠깐 와봤는데
되게 복잡하네요. 뭐 이렇게 현미경도 있고 이런 핀셋부터 해가지고 와 신기합니다. 참 유니폼도 있네요. 예. 아무래도 손님을 직접 오시면 또 응대도 해야 되고 소속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예. 샌드위치 하나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 보세요? 이제 밤새 쌓였던 메일, 이메일 보고 라인으로 응대도 해드리고 상담해드려요. 그러다 보면 오전 중에 택배가 오죠. 저희는 내점 수리 말고도 전국 각지에서 배송으로 수리 많이 옵니다. 와 근데 사장님 여기 앉아 계실 때랑 네. 밖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랑 네.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유니폼 입고 네. 이런 기구들 앞에 있으니까 진짜 전문가 같으십니다. はい、吉祥寺駅から、はい、徒歩2、3分ぐらいですけど。はい、で、本日、午後1時半ですね。作業時間は約3時間前後ぐらい。はい、ではお待ちしております。 전국에서 택배로 온 건가요? 예. 그럼 이렇게 오전에 택배 오면은 네. 언제 수리가 완료돼요? 저희는 거의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해서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택배를 보내는데 그때까지 한 98% 정도는 거의 당일에서 나갑니다. 네. 와 당일 택배 와서 당일날 나간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홋카이도랑 오키나와에서도 오거든요. 와 사장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안 쓰죠. 음악 플레이어라는 게 따로 있는 거를 모르는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은 막 05년생 이후로 태어난 친구들 모를 수도 모르죠. 있겠다. 예, 아이팟이 이게 뭐예요라고 이제 음악만 듣는 거예요라고 해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근데 일본 분들은 아직까지도 저렇게 MP3 플레이어 쓰시나 봐요. 예, 보통 이제 손에 익어서 많이들 쓰세요. 와 너무 귀엽다. 이게 아직도 있구나. 고등학생 때 여기다가 동전 한입 리믹스 넣어가지고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재밌네요. 아이패드인데 하나는 안에 내부 액정 패널이 깨진 거고요. 얘는 반대로 내부 액정은 멀쩡한데 겉에 터치 패널만 깨진 경우. 예. 딱 반대 케이스가 반대 알맞게 케이스네요. 들어왔네. 예. 보여주기 좋겠다. 오래되면 배터리가 이제 스웰링 현상이라 좀 부풀어서 음. 액정이 압박을 받으니까 이 전면에 그냥 유리랑 액정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경우죠. 얘는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냥 척 보면 다 아시네요 이제. 아유 뭐 일인데요. 매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예약 손님이 오셨는데 전원 불량 들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직접 들고 오신 거죠? 네, 지금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내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와 맥북 안에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봐요. 배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부풀었는데 메인보드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분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여기까지 푼 뒤 벌써 드라이버만 지금 내중류를 썼죠. 와 진짜 금방 하신다. 사장님 네. 섹시한데요? 본업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지 않겠어요? 저는 진짜 놀라운 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유튜브 블로그 보고 배우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도 누군가의 정보를 또 보고 배운 건데 그분들을 보면 제 입장에서 또 대단하시죠. 육안으로 봐도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부식돼서 타버렸네요. 여기가 탄 거예요? 아 보이네. 그을렸네. 이래서 전원이 안 들어왔구나. 예, 아마 이것 때문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현미경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너무 재밌는데요 사장님? 이쪽으로 전향하시죠. 근데 이렇게 그을려서 탄 부분도 네. 하루 만에 수리가 가능한가요? 30분이면 됩니다. 진짜요? 어떻게 탄 걸 복구하지? 메인 전원부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타버리면 전원 자체가 아예 공급 자체를 돌질 않아서 그리고 배터리 부푼 건 저거대로 별도 수리가 사실 필요한 건데 저건 손님이 교체하냐 안 하냐는 별도 문제고 기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는 따로 수리를 해야 돼요. この辺が今のところなんですね。
사실 다른 수리점에서도 네. 저렇게 데스크에다가 현미경 두고 저렇게 설명을 해주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저희밖에 안 하는데 아마.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손님도 훨씬 납득하기가 쉽거든요.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체크해보고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얼마입니다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현미경을 보면 손님도 그러네요. 여기 탔네요. 눈으로 보는 게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는 좋은데 사장님 이렇게 일하시면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잖아요.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손님들이 훨씬 좋아하세요. 저희는 손님이 원하시면 눈앞에서 작업도 해드려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 비즈니스 철학이자 자신감이네요. 예, 그렇죠. 예. 오늘 두 번째로 섹시한데요. 이게 이제 제 나름은 한국에 있는 삼성 서비스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예, 보는 바로 앞에서 앞에서 수리해 해주잖아요. 주시니까. 예. 아 그리고 사장님 집중 필요하실 때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떠들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장님 작업한 현미경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는 기판이 이렇게 작습니다. 이 쇼트가 난 부분의 칩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 이게 납이 녹지를 않아서 사장님이 왜 숙련도가 오래 걸리고 손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예, 이런 것도 이거 핀셋을 계속 이제 잡고 써야 되는데 이게 손이 떨리면은 핀셋을 이렇게 잡다가 이게 힘이 약하거나 세거나 그러면 칩이 팅 하고 날아가거든요. 저는 이 일이 적합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MBTI 어떻게 되시죠? 이 인프제인가? 인프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 쇼트가 생각보다 많이 심하네요. 금방 안 끝날 수도 있을 거야. 쇼트가 너무 심각한데요.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아 겉에만 탄 게 아니라 안쪽까지 타버린 거구나.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안쪽이 지금 다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원래 그러네. 예, 지금 여기 부분이 지금 안쪽이 다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벗겼는데 지금 안에가 더 타 있네. 겉에만 탄 게 아니라. 네. 와 근데 진짜 섬세한 작업이다. 살아났네요. 수치가 이제 쇼트가 없어졌습니다. 이 수치면 이제 없어진 건가요? 예,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안 보이죠? 이런 걸 핀셋으로 잘 짚고 있을 이걸 이렇게 짚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힘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카메라에도 안 보여요? 안 지금? 보입니다 이거. 예. 이거 카메라에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동시에 붙여야 돼서. 미쳤다. 참 겸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난 기술입니다. 네, 사이즈들이 보통 다 작아요. 지금 고프로 화면 안 담길 정도로 지금 엄청 작은 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맥북이라서 얘는 그 작업이 굉장히 넓고 커서 그렇지 아이폰으로 들어가면 더 작아집니다. 아 이거 큰 편이에요? 예. 맥북은 그래서 작업이 굉장히 편해요. 커서. 이거 약간 가르쳐서 된다기보다는 이걸 진짜 좋아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좀 정말 이거 수리하려면 반 미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사실 쉽게 할 작업이 아니라서. 참 마음에 드는 기술자 채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누가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키워서 사람을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할 만한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시간을 들여서 기술을 연마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그죠. 좋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긁어내기 때문에 이 IC를 다시 이렇게 보드 면에 붙어있는 납땜이 붙일 자리가 아예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붙일 수가 없죠. 얘는 이쪽으로 해서 다 선을 따로 따주고 플러스 신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이 사이로 따주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회로를 이제 다시 붙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체 조립을 해서 사장님 12년을 해왔지만 네. 이렇게 다시 재조립할 때 긴장되시나요? 당연히 긴장됩니다. 네, 전원 들어왔네요. 켜지네요. 예. 네. 한 40분 걸렸나요? 예,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회로상에 이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배터리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수리는 완료가 되는 거죠. 사장님 섹시한데요? 배터리 빼는 게 꽤 빡세네요. 그렇습니다. ぶっちゃけ申し上げます。昔もしご依頼いただけるってことになった場合は。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청구가 되나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메인보드 수리가 4만 원에 배터리가 25,000원, 65,000원에 이제 세금 별도 이런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남들 눈에는 뭐 야 1시간 2시간 안에 그 돈 벌면 떼돈 벌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닐 것 같아요. 오전에 왔던 택배로 왔더니 얘가 그 아까 파손 막 심했던 외부 액정. 외부 유리가 깨졌던 게 이거였고요. 진짜 깔끔해졌네. 그리고 외부 액정이 깨져서 아까 여기 이렇게 여기 맞아요. 안 보이던 거 네네. 그게 이 모델이고요. 얘도 이제 잘 나오네요. 아 이거 오랜만에 돌려보네요. 이거는 외국 분이 사용하시는지 언어가 저희도 외국인 아닌가요? 그렇죠. 외국인 하면 외국인이죠. 보내기 위한 전용 박스를 저희가 또 다 준비를 해 놓거든요. 사이즈별로 다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놔두면 이제 수거해 가시면 전국 각지로 가고. 이 빌딩스의 좋은 점이 전국을 커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단골 손님이라는 게 없다는 점. 보통 수리가 뭐 어쩌다가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잖아요. 일하는 모습 너무 재밌게 담았고 저희 앉아서 잠깐 인터뷰 좀 해보시죠. 어떻게 하다가 일본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는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27, 8쯤이었나?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알게 됐어요. 어쩌다가. 가고 싶었죠. 이게 30살까지만 즐길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되겠지라고 하고 미리 퇴사를 해버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분기 한 번씩인 걸로 알고 있는데 4분기 떨어지면은 4번 떨어지면 1년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 떨어지고 유학원에다가 그 유료로 이제 돈 내면 써주는 게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거 하면 거의 다 붙는다 그래서 그럼 그거라도 해주세요라고 내가 써서는 안 되니까 부탁을 드려서 거기서 작성을 해준 걸로 신청서를 냈는데 그것마저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안 되니까 야 이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어학교 유학비자를 받아서 가면 그건 100% 간다. 돈만 있으면 가니까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은 굳어져 버린 상태라 그렇게라도 가겠다 라고 해서 그 회사 다니면서 조금 모았던 돈 그리고 한국에서 타고 다니던 바이크 팔아서 그런 그 돈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영어권 문과도 있고 좀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왜 딱 일본을 오고 싶으셨어요? 관심도 있었던 언어 중에 하나는 유일하게 일본어였고 또 제가 전자기기 좋아하고 또 바이크 좋아하는데 일본 바이크들도 좋아하고 유명하죠. 메이커들이.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유학생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영원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유학 비자로 학교를 다니다가 이게 끝나게 되면 갈림길이 이제 나뉘죠. 남을 거냐 돌아갈 거냐. 남게 되면 자, 그 다음 비자는 뭘로 유지를 할 거냐라고. 이 나이에 또 대학을 가서 그거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러면 벌써 나이가 몇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네요. 27, 8에 와서 2년 유학원 갔다가 그쵸. 일본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33, 4에 나오는 거니까. 30 중반 막 이렇게 가니까 그때 그 나이로 사실 또 취업이 될까라는 보통 신졸자들 뭐 22, 3 이럴 때 군대 나가기가 좀 더 어리구나. 그렇죠. 많이 어려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여기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여자친구, 일본인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지금 이제 아내죠. 전 여친이요? 전 여친, 현 와이프. 만나서 연애도 하면서 연애를 한 게 일본어 습득에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만나는 게스트마다 맨날 그 얘기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불멸의 법칙인 것 같은데. 근데 유학생을 오셔서 일본어가 이렇게 유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뭐 한일 교류회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교류회청에서 만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참가했다가 우연찮게 연애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죠. 이제 유학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에 2년 그럼 유학생 신분인 상태에서 그냥 결혼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배우자 비자는 사실 거의 무적의 비자에 가까워서 어차피 남을 거로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진작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나는 여기 남아서 내 성격에도 일본은 그래도 잘 맞는 것 같고 남아서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 물론 혼인신고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한국 가서 했지만. 그래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을 하고 처갓집에 이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때 당시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 직장을 찾기 시작한 게 이런 사설 수리점. 네, 서비스 센터 경력 살려서. 예. 그래서 한 군데 들어가서 거기서 반년 일하다가 내가 그냥 독립해서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3년만 신혼 때 3년 정도만 이거를 하는데 좀 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저에게 큰 버팀목이었죠. 아내도 그거 해 그래 응원한다. 안 되면 내가 돈 벌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버팀목이 또 그늘이었죠. 그렇죠. 은인이죠, 은인. 이 와이프는. 믿어주지 않았으면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이야 이제 그 정기 휴일을 정해서 하곤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가 24시간 대응 이렇게 써놨어요. 와. 새벽 2시, 3시에도 가끔 전화가 와요. 자다가 전화를 받아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자다가 전화 울리면은 눈이랑 몸은 자고 있는데 입만 살아서 움직였어요. 아주 멀쩡하게. 옆에서 아내가 그거 듣고 진짜 대단하다 그랬었어요. 예, 한동안 그렇게 잠도 편하게 못 자고 열심히 살았던 시절도 있었죠. 예. 이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였어요?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거는 그래도 한 3, 4년 이후였던 것 같아요. 또 법인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 일반 손님뿐만이 아니라 B2C뿐만 아니라 B2B도 여기저기 손을 뻗어서 법인이니까 더 믿고 의뢰를 해주시는 것도 있었고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회사가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무실도 그 원래 더 조금 했던 사무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중간 사무실 한번 거쳐서 지금 더 깨끗하고 좋은 사무실로 오게 됐죠. 실례가 아니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일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니까. 회사 일단 매출로 말씀을 드리면 성수기 비수기가 좀 있어요. 웃긴 게 여름은 수리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여름엔 왜 일이 더 많아져요? 그 야외 활동도 많고 그리고 물놀이도 많이 가고 비도 많이 오고 고장 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또 손에 쥐고 놀다가 야외에서 떨어뜨리고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겨울에는 보통 밖에서 이렇게 전자기기 꺼내서 쓰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심할 때는 2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심하네. 매출이. 연 매출을 평균으로 따지면 8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럼 지금 직원이 총 3명 아니에요? 저까지 셋입니다. 그럼 대표님 해서 3명이서 예. 한 달에 매출이 8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돈은 8천만 원 정도 되겠죠. 되게 그게 좋은데요? 그 인원수 대비.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해요? 왜냐면 수리점이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4,000개라는 게 있고 뭐 부품을 자연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도 부품 어딘가에서 공수해서 그렇죠. 붙여서 공인비가 매출이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3명에서 8천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 하나의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그 비용이 발생이 하지 않겠습니까? 정답일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수리비가 비쌀수록 부품이 비싼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좋은 것만 골라 쓰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는 부품 수리비가 좀 비싸고 사장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단가들이 다른 수리점보다 가격이 비싼가요? 비싼 편에 속합니다. 약간 수리로 치면 좀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높은 매출이 가능하구나. 그것도 있고 또 저희는 데이터 복구랑 메인보드 수리 얘네들은 사실 거의 95% 이상이 공인비입니다. 부품 들어간 거 해봐야 IC칩들. 그럼 바꿔 말하면 마진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출이 크고 마진이 높은 이유가 그 이유죠.
이 한 개의 전원 불량 수리를 1시간 안에 끝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들여온 수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쵸. 예, 그걸 보상받는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3달을 끙끙 싸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기다려준 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 근데 3개월이나 기다리세요? 예, 심한 경우는 6개월 걸려서 수리한 경우도 있어요. 한국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상상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신제품일수록 회로도도 없고 정보도 없고 수리하기 위한 IC 부품도 없습니다. 시장에 안 돌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런 걸 공개하지 않지만 사설업체에서 파서 수리 방법을 알아내서 사설 수리업체가 먹고 사는 구조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은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새로운 암호화된 기술을 또 내놓고 이러면 그걸 또 파괴하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좀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어머님들 애기 사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다 찍어왔는데 예전처럼 이걸 뭐 인화를 해서 앨범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디지털 데이터가 계속 옮겨가다 보니까 이걸 굳이 따로 백업을 하지 않는 이상 고장나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냥. 그런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간혹 고인이 되신 가족의 부모님이라든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제 자식이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데이터들 살리겠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접수 받는 순간부터 돈도 돈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삶의 원동력일 수도 있는데 작업을 해봤는데 안 됐어요. 포기 안 하고 계속 합니다. 도전을 몇 번이고 합니다. 그러다 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경우도 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짜 돈 문제가 아니네요. 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몇 번 시도해서 잠깐 움직일 때 백업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잠깐 딱 살아있을 때. 예. 진짜 행운이네요. 예, 그때는 이 긴박감은 저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수리하는 손님한테 나밖에. 말로 설명을 드려도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하지만 정말 그 느낌은 저밖에 알 수 없어서 그럴 때가 사실 일하는 제일 큰 보람이라고 할까요? 좋은데요? 단순히 엔지니어적인 수리뿐만 아니라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본은 기회의 땅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한국이나 다른 데에서 노력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요새 얘기를 하시는 게 뭐 일본은 이제 급여도 오르지 않고 일본 가서 이제 뭐 하냐라는 얘기도 사실 많이 있는데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리업을 개업을 해서 장사를 하고 살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고 저 나름대로 그 일본의 문화가 있지만 또 거기에 그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그런 걸 또 접목을 해서 시기적으로 수리업이라는 게 잘 없었을 때 운이라는 것도 사실 따라준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기회의 땅이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전 솔직히 이거 똑같이 한국에서 했으면은 이렇게 여유롭게 살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그 공임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기술자들의 그 기술비의 대우,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빅싸게 책정을 해도 일본 분들은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게 당연한 문화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박리다매로 하냐 아니면 좀 소수로 하더라도 금액을 높여서 서비스를 더 질을 높여서 하냐. 이건 제가 사심을 담은 좀 질문이긴 한데 네. 사장님 처음엔 돈을 못 버셨다고 하셨잖아요. 못 벌었죠. 근데 좋아서 일을 시작하셨고 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네.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조심스러워.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서. 좀 놀란 게 사모님한테 3년간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유튜브 채널이랑 3년간 해보려고 그 3년을 정했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3년이어서 좀 놀랐어요. 근데 본인이 목표로 하는 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인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기간에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목표를 정하면 아무 목표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어느 정도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가는 게 그 중간에 좌절하더라도 다시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앞으로 더 못 가면 지금까지 온 게 또 너무 후회될 거니까 인생이 여기저기 아직 도전하는 시기에 계신 분들은 좌절하지 말고 다 본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을 사실 즐기는 것만큼 제일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즐겁고 일이 즐거우면 사실 벌이가 안 좋아도 그 하루하루가 괴롭진 않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사장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 살짝 정체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처음 시작할 때의 기분으로 돌아가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질을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크게 확장시켜서 저 나름대로는 프랜차이즈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얼마나 확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조심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일본에 이제 진출하고 싶은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저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오시려고 하는 분들. 네. 애증의 나라잖아요, 사실. 그쵸. 예. 뭐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그쵸. 표현하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 이건 살아보지 않으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한 번쯤 경험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험해보지도 못한 남들 하는 말만 듣고 그냥 포기하고 야, 난 안 돼. 이러기보다는 갔다 와 봐서 포기하는 것도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 집이 맛있대, 맛없대 라고 했을 때 그게 내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먹어봐야 아는 건데 그렇죠.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랑 출근도 같이 하고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예, 예. 출연을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냥 저희도 이제 PD님 어떻게 우연찮게 그 SNS 계정에서 만나고 알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PD님도 지금 초보 유튜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상을 그 전에 영상을 한 번씩 구경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인간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 영상에. 예. 그래서 재밌어서 야, 뭐 이런 거 한 번쯤 저도 인생의 경험,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나. 이 하나의 플랫폼에 계속 남을 것이고 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냐라고 하기에는 이거 그쵸, 왜냐면 한국 분이 보실 건데 고객 98%, 예, 99% 일본 사람이니까. 손님이라서 사실 홍보를 목적으로 나온 거는 사실 염두에 요만큼도 없고요, 사실. 감사드립니다. 예. 다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저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사람도 있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 예. 채널 진짜 맞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예.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다 예, 예, 개척하시는 그쵸. 거고 예. 그리고 제가 또 추구하는 게 좀 인간적인 채널 만들고 싶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앞으로도 피디님 더욱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인터뷰 마칠 건데 네. 혹시 하고 싶었던 말이나 이 말은 하고 싶었는데 놓쳤다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어디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니면 제가 눈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항상 가족들한테 감사하죠. 특히 와이프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아내분한테? 아, 이거 잠깐 좀 끊을게요. 감정이 좀 올라와서. 많은 일이 있으셨으니까. 네, 이거 전 도저히 이거 그냥 제대로 영상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저기 피디님 떠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글로 된 거를 좀 영상 차라리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죠. 그러면은 사장님 최종 꿈인 이 애플 주스라는 회사가 네. 프랜차이즈가 돼서 네. 일본에서 술점으로서 잘 유명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더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았고 아직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또 후배 양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